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84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는 수비에서 기복이 있지만 오스트리아나 튀르키예처럼 기동성이 좋고 팀적으로 완성된 상대에게 고전할 뿐 프랑스나 루마니아처럼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큰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파이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각포의 활약으로 득점력을 꽤 잘 올리고 있어 이는 잉글랜드보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케와 반 다이크처럼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메이션을 3-4-3으로 바꾸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사카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등 여전히 우측면만 파고드는 비효율적인 전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든이나 케인 같은 부진한 선수들을 100분이 되어서야 빼는 등 승부수를 던지는데도 조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케인이 연장에서 빠진 것은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잉글랜드가 비효율적인 공세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수비에 기복이 없지는 않지만 공세적으로 잘 짜여진 팀이 아니면 네덜란드 수비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각포가 아케의 지원을 받아서 측면을 공략하는 등 네덜란드의 공격적인 효율이 현재로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토너먼트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네덜란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콜롬비아는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매우 잘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킥이 좋은 하메스가 데드볼 상황에서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회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다득점에 성공한 경우는 파나마,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약체들을 상대로만 기록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브라질을 상대로는 1대1로 비겼는데 당시에는 공격보다는 박스 안에서 허용한 슈팅이 한개에 불과한 수비가 더 돋보였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승부차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아주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비수의 퇴장에도 끝까지 버텨낸 능력은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신경전과 거친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루즈한 형태로 경기가 이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데드볼 상황을 자주 주는 것은 콜롬비아를 상대하는 경기에서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더가 유력할 것이고 콜롬비아가 근소 우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루과이가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는데 경기력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드볼 상황에서 킥이 좋은 콜롬비아 하메스의 한 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콜롬비아도 하위 전력이 아니면 다득점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콜롬비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캔자스시티는 지난 경기는 댈러스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일단 3대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확실히 캔자스시티는 홈에서 중원에서의 점유와 공이 돌아가는 능력치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리스크나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성향이 강해 캔자스시티가 이기는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홈에서도 무실점 기록은 9%에 불과합니다. 댈러스도 캔자스시티와 비슷한 면모를 보입니다. 특히 4-3-3이나 3-4-3 같이 삼각형 라인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따라서 캔자스시티와 장점도 단점도 비슷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적도 댈러스가 상당히 근소하게 밀리는 성향이므로 지난 경기에서 패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의 시스템이나 공격적인 성향 탓에 난전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캔자스시티가 홈에서는 점유나 공이 돌아가는 능력치가 더 잘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나 댈러스도 전개 능력에 대해서는 저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에서의 클래스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 시즌에는 벨라의 은퇴로 인해 속공 성향과 지공 성향을 절묘하게 섞으면서 맞춤형 전술을 가져갈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안가는 LA 갤럭시 전에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찬스 메이킹 4회를 기록했으며 휴스턴과의 매치가 취소되면서 체력적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큰 편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지배력이 하락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뉴멕시코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실 뉴멕시코가 4-2-3-1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특성은 아닙니다. 브루스가 경합 상황에서는 피지컬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앞에서 버텨주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핸디캡 승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하고 공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의 개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뉴멕시코가 원정에서는 지배력을 상당히 상실하는 편이기도 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에서도 공격수의 피지컬 문제로 인해 꾸준히 골을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84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